받은 키스트 국내정보실의 석혜선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많이 오셔가지고 저희도 깜짝 놀랐는데 내용이 이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뭐 오픈 액세스가 뭐고 XML이 어쩌고 사실 저희들도 깊이 있게 어려운 그런 주제를 짧은 시간에 소화를 하려니까 굉장히 어려운데요. 제가 발표드릴 모델은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동안에 15년 가까이 이제 학회 지원을 하다 보니까 누적된 그런 노하우라든지 경험을 정리를 해서 이제는 이렇게 부분적으로 지원하는 거를 뭔가 이제 하나의 풀 패키지화해서 어디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지는 저도 이제 캐션 마크이긴 하지만 앞에서 했던 OA라든지 XML 이걸 학회분들이 다 개별적으로 하시려면 너무 머리가 아프니까 우리가 어떻게든지 그것을 묶어서 학회분들의 수고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참고로 보시기도 하고요. 이 학술지가 사실은 활성화되는 이유는 이거라고 하더라고요. 퍼블리시 오 페리시라는 말을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위키피디아에도 정의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자들이 논문을 내지 않으면 퍼블리시를 하지 못한 페리시를 하게 된다. 이제 그런 그 부담을 표현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이제 학술지가 어떻게 보면 활성화되는 어떤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한국적인 상황에서 이제는 우리나라도 OECD 국가 되고 뭐 G20 국가 되고 하다 보니까 또 창조 경제도 해야 되고 그게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나라 학술지가 국내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이제 국제 무대에 나가야 되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의 학술지를 통해서 또 전 세계적인 논문들이 또 유통될 수 있고 하는 그런 시점이 이제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현재 우리나라 출판 유통의 현주소가 어떤지 간단히 말씀드리고 저희가 해외 사례를 조금 이렇게 공부를 해봤습니다. 물론 전체를 한 건 아니고 그 부분에서 어떠한 시사점을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지 보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이제 모델을 이제 현재까지 생각하고 있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뭐 양적인 측면에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학술지 숫자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또 전 세계적으로도 정확히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우리 연구재단에서 이제 KCI 등재전이라는 그런 게 있는데 현재 2000 후보지까지 해서 2124 정도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국제화의 측면에서 보면 이제 DOI를 붙이게 되면은 저희 코리아 사이언스나 이제 코리아 시냅스를 통해서 국제적인 유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거가 현재 최근에 급격히 증가를 해가지고 450종 저희가 파악하지 못한 부분까지 하면 한 500종 가까이가 DOI를 통해서 이제 서비스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사실 SCI라든지 스코퍼스에 이제 등재된 그런 학술지들은 이미 이제 그런 톰슨 로이터라든지 엘세비어의 등등 통해서 이미 이제 유통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양적으로는 상당히 이제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SCI도 89종이나 되고 물론 이제 SSCI 등등 포함까지고요. 스코퍼스도 132종. 근데 이 서로 간에 이제 중복이 좀 있기 때문에 한 150종 내외가 이제 우리나라 학술지가 국제 세계에 등재되어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학술지의 또 질적인 부분을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임팩트 팩터라는 측면에서는 최고가 지금 2.453 정도에 이제 머무르고 있어서 양적인 국제화는 됐지만 질적인 부분에서는 앞으로 나가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출판이라고 하면 굉장히 사실 저희하고 생소한 분야이긴 한데요. 이제 최근에는 이제 학술지가 전부 전자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출판은 사실은 이제 전자출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것에 이제 근간을 이루는 부분이 이 논문 투고 심사 시스템, 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한 70% 정도 되는 학술지들이 이런 그 논문 심사 시스템을 온라인 투고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쓰고 있는 게 저희가 보급하는 에이콤스라든지 연구재단의 제미스, 또 가총에서 최근에 하고 있는 부분, 그다음 민간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폭넓게 다양하게 학회 분야에 맞게 또 자체적으로 이메일 통해서 하시는 데도 있고 자체 개발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보겠습니다.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부분을 조금 더 이제 도식적으로 표현한 그림인데요. 그래서 이제 2124종 중에 해외 출판사가 이제 우리나라 학술지를 대신 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이 경우는 여러 가지 뭐 복잡한 것들 귀찮고 하니까 이제 해외 출판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결해주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한 50종 정도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엘세비어라든지 스프링거 등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학술지를 발간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엘세비어가 서비스하는 사이언스 다이렉트라든지 스프링거 링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미 국제적인 유통 경로를 확보하고 있고요. 많은 부분의 이제 학술지들은 이제 페이퍼 위주의 그런 국내 학술 출판사를 통해서 이제 퍼블리시 되고, 전자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코리아 사이언스라든지 시냅스라는 걸 통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구글 스칼라라든지 월드와이드 사이언스 얼라이언스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들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00여 종 중에서 한 500종 정도는 이미 국제적인 노출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학술지의 이제 현 주소라고 할까요? 국가적으로는 이제 SCI 논문 수가 세계 11위에 올라 있고, 논문 증가율도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관심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런 학술지들이 국제적인 유통의 부족이라든지 현지 출판 인프라가 취약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저평가되고 인용이 투고가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면은 결국은 국제 수준의 학술지 출판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플랫폼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투고 심사, 편집 발간, 유통, 활용 이런 한 단계로 학술지가 이제 만들어져서 유통이 되는데, 각 단계별로 이제 투고 심사 부분에서는 이제 편집인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죠. 투고량 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운영상의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너무 투고가 와도 투고 시스템이 에러가 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고, 또 편집 부분도 이게 국제적인 수준의 편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주 세밀하게 전문적으로 볼 수 있는 그 매뉴스크립트 에디팅이라는 그런 작업이 안 된 경우에는 이제 내용은 좋은데 유통하는 데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을 겪죠. 우리가 백화점에서 물건을 산다 하더라도 똑같은 제품이라도 브랜드가 어디 거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듯이, 또 학술지에서도 이게 뭐 엘세비어를 통해 출판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는데, 국내 어떤 뭐 인쇄소에서 했다 그러면 인정을 기본적으로 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유통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는 인터넷이라는 그런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에서 어떻게 노출이 많이 되고 활용이 되느냐가 이제 관건인 시대가 왔기 때문에 과거에는 여기까지만 신경 써도 됐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러한 그 국제적인 유통에 신경을 쓰지 안 되는 앞 시간에 이제 XML이라든지 오픈 액세스가 바로 그러한 부분에서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외의 사례들을 조사를 해봤는데요.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에 보니까 대학 도서관이나 대학 출판사에서 이러한 그 학술 출판에 대한 확장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 버클리 대학 쪽에는 이프레스라고 1999년도에 이제 법대 교수들 중심으로 시작이 돼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한 300개 정도의 저널을 디지털 커먼스라는 걸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료 서비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오픈 소스가 있습니다. OJS라든지 디펍스라든지 하는 그런 게 이제 요거는 저기 어느 대학이죠? 네, 코넬 대학입니다. 이게 코넬 대학이고 이게 하여간 5개 미국에 있는 대학에서 연합해서 개발해서 이게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14,700 타이틀. 국내에서도 일부 학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요. 디펍스는 아직은 그게 많이 보급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해외에서도 영문 베이스로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자출판 기본입니다. 이저널 서비스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플러스 나왔는데 이게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7개의 학술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학회도 아니고 어떤 그 개별 기관도 아니고 하나의 그 비영리 단체를 결성을 해서 이제 이런 학술 퍼블리싱 활동을 선도해 나가는 이제 그런 기관이라서 의생명 분야를 중심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과학기술 분야까지 확장을 해서 관심 있게 이제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다양하게 이제 피어 리뷰도 제대로 하고 있고 그 대신에 여기는 이제 그 어떤 그 네이처나 셀처럼 그렇게 엄격한 그런 상대 평가가 아니고 내용만 좋고 어떤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퍼블리시하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어서 혹시 국내에서 논문 투고하실 분들은 이런 데 투고를 많이 하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픈 액세스 이제 골드라는 건 뭐냐면 학술지 자체가 이제 오픈 액세스 전유전하고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DOI라든지 새로운 유형의 어떤 저자와 독자 간의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오픈 액세스 저널이고 이제 아까 6개 CCL 중에서 이제 사이티드 바이라는 그런 뭐라 그러지 갑자기 저자 표시하는 최소한의 그런 어떤 크리에이트 커먼스 라이선스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오픈 액세스를 하는데 APC라고 오소 프로세싱 아티클 프로세싱 차지를 1,300불에서 한 2,900불 저널마다 좀 다르게 하고 있고 이제 가난한 나라들을 대상으로는 이제 싸게 해주거나 차지를 안 하거나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오픈 액세스 활동을 주도해 나가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캐나다의 경우인데요. 이제 국가 R&D 이제 결과물을 이제 국가에서 학술지로 만들어서 이제 보급하는 그러한 기관인데
최근에는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그 외부의 어떤 다른 기관에서 요청을 했을 때도 출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오픈 액세스를 하는데 여기는 이제 그린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리파지토리만 허용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DOI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그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학술지입니다. 그래서 리뷰라고 그 막스 플랑크에서 퍼블리시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또 다른 나라에서 또 유럽 국가에서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현재 5종의 분야별 학술지를 운영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 골드 전체가 이제 오픈 액세스입니다. 박사님도 CCBY가 무슨 뜻이에요? 예, 요게 6개의 그 라이선스가 6종류 아까 있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가지인데, 그냥 저자 표시만 하면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메드 센트럴이라는 거는 이제 과거 이게 스프링거에서 이제 인수한 회사인데, 오픈 액세스를 표방한 그 상업 출판사입니다. 그래서 이 출판사는 오픈 액세스 모델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출판사인데, 현재 248종의 학술지를 오픈 액세스 골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도 이제 PLOS하고 비슷하게 APC를 부과를 하고 또 오픈엑세스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영국의 케임브리지 유니버시티 퍼블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CJO라는 그런 사이트를 저희가 봤는데, 여기는 물론 대학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이거는 거의 상업 출판사에 가까운 그런 기관인데, 온라인 저널을 한 300종 이상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그린과 골드를 이제 다 허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JST라는 기관에서 J스테이지라는 그런 저희 코리아 사이언스와 같은 그런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 1760종 정도의 일본 저널을 JST 링크센터를 중심으로 서비스에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또 이제 스파크 재팬이라는 거는 이제 오픈 액세스 활동의 일환인데, 일본의 한 45종의 영문 저널을 패키지화해서 공동으로 이렇게 마케팅하고 프로모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중국도 굉장히 통일이 활발합니다. 그래서 중국 워낙에 규모가 크기 때문에 세계적인 출판사들이 관심도 많고 그런 나라인데요. 그래서 이제 오픈 액세스 측면에서 그 플랫폼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스칼라원이라는 그 투고 심사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차이니스 라이브러리 오브 사이언스라는 건 이제 스프링거가 중국의 학술 출판사들과 계약을 맺어가지고 스프링거를 통해서 이제 유통되도록 하는 그런 사이트가, 그래서 90종 이상이 거기서 통해서 서비스되고 있고요. 그 밖에도 뭐 DOI라든지 학술지 국제화 사업, 그 다음에 그 학술 DB 이런 것들을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요약을 해보면 이제 여러 가지 뭐 있을 수 있지만,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건 이제 오픈 액세스가 굉장히 이제 확산 일로에 있다는 거. 그래서 앞으로는 학술 출판하는데 오픈 액세스를 빼고 얘기를 하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지금 확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저널들을 어떻게 프로모션 하느냐, 또 저널이 얼마나 이용이 되느냐, 또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함께 다뤄지고 있고요. 또 시스템적인 측면에서도 투고 심사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또 출판 시스템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비용인데 비용 모델은 다양합니다. 연구비를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운영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도 있고 오픈 액세스를 위한 그 아티클 프로세스 차지를 받는 경우, 광고 등등의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도 아까 이제 김재원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에 맞게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일 형식도 최근에는 이제 XML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 동영상, 데이터 이런 것들도 이제 퍼블리시의 대상에 이제 포함시켜야 되는 그런 시점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양한 그런 그 주체들이 협력을 해서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키스티가 단독으로 이걸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논문 투고자라든지 학회들도 나름대로 이제 역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이라든지 저희 같은 그런 IT 서비스 기관, 또 정부, 또 연구비 지원기관 등등이 협력적으로 해야만 한국적인 측면에 최적화된 그런 출판 모형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갔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키스티가 사실은 모든 측면의 서비스를 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구슬이 서만이라도 휘어야 보래라는 말처럼 이걸 어떻게 이제 우리나라 학술 출판 상황에 맞게 이렇게 체계화시키고 일관성 있게 할 것이냐, 이제 그것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개별적으로 하던 거를 이제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K-POP이라고 하는 이 모델을 우리가 만들게 되면 이제 되게 고객은 논문 투고자와 학술지 발행 기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투고자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편리한 투고 환경, 국제적 인용 가능성 제공 등등의 효과가 있어야 될 것이고, 발행 기관 입장에서는 고품질의 출판 환경, 또 OA 출판 환경, 인지도 제고 등등의 효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작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키스티가 어떤 입장에서 할 것인가. 우리는 민간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돈 받고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델이 있을 수 있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이제 어그리게이터 역할을 해왔습니다. 좀 더 이제 발전해서 풀 퍼블리케이션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는 저희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요게 이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부분인데요. 네 단계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창출 단계, 아카이빙 단계, 웹 서비스 단계, 확산 단계. 그래서 이 창출 단계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 투고 심사 시스템과 원고 편집 부분이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부분이 국제적인 수준의 편집된 우수 논문을 생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로 하는 이제 많은 부분들을 저희가 학회에서 이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능들을 배치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 이제 아카이빙 단계는 그 메타 정보와 뭐 원문 정보, 특히 XML 정보를 어떻게 저장하고 관리할 것인가. 그래서 데이터 구조화를 하고 PDF를 XML 변환하고 DOI 기탁을 하고 여러 가지 그 분류 등등의 정보 처리를 여기서 이제 해주게 되고요. 서비스 단계에서는 이제 뭐입니다. 온라인 서비스 페이지를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개별 전자자료를 구축한다든지 DOI 랜딩 페이지, OA 리포지터리, 포스트 프린트 제공 등등 기능을 여기서 우리가 고민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국제적인 노출 중개, 이용, 인용
국제적인 등재 지원 이러한 것들이 서큘레이션 단계에서 다양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델을 원대한 모델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사업 진행을 이제 저희가 그 모델 개발하는 부분하고 시스템 개발하는 부분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이제 첫 번째 단계로 진행을 했고 이제 설계하고 시스템 개발을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혼자 할 수는 없고요. 몇 개의 학술지를 저희가 적합한 학술지를 선정을 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적합한 학술지를 선정하는 기준을 저희가 나름대로 한 8개 정도, 7개 정도 정해서 하는데 대부분의 관심 있는 학술지들은 뭐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문제가 되는 건 이제 XML 제작과 그 투고 관리 시스템 부분이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좀 가급적이면 최소한의 비용이 들어가는 측면에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간략히 요약을 한다면 이제 앞서 발표했던 그런 내용들처럼 그런 어떤 표준 협약서 또 XML 구축 워크벤치 제공 또 DOI 관련된 서비스 또 홍보 그 다음에 이제 학술지 이용 및 인용 현황 정보에 대한 리포트 또 국제적인 등재 지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학술지의 인용과 이용이 증가되고 학술지가 평가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게 기대하면서